2023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이제 8강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강전에서 승리한다면 대회 일정은 끝까지 치르게 되는데요. 그 갈림길에 있는 경기가 바로 한국 시간 6월 5일 월요일 새벽 2시 30분에 킥오프하는 나이지리아와 8강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8강전에서 이길 경우 이탈리아, 콜롬비아의 승자와 만나게 되고 또 결승전에서는 어떤 팀을 만날지 다른 경기들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 나이지리아와의 경기를 앞두고 또 한국 대표팀에 대한 해외의 반응과 상황 그리고 이 나이지리아는 어떤 선수들을 주목해야 되고 어떤 축구를 하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가 배준호 선수인데요. 피파의 이제 월드컵 공식 페이지에서 저희가 배준호 선수를 따로 소개했던 그 영상이라든지 코멘트라든지 그래픽도 얘기를 드렸는데 한 번 더 배준호 선수가 2명을 발뒤꿈치 트래핑으로 제끼고 넣었던 골을 소개하면서 엄청난 푸더크, 이거보다 좋은 푸더크는 있을 수 없다라고 또 한 번 조명을 했어요. 해당 장면을 아예 움짤로 올린 거죠. 그래서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예, 사실 많은 장면들을 올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만큼 이 장면이 이번 대회에서 나왔던 골들 중에서는 좀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좋았다. 원래 그 피파가 저작권에 조금 민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잘 안 올리는데 따로 올렸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20세 이하 대회니까 올릴 수 있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예, 배준호 선수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현장에 지금 가 있는 취재 기자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요 선수들이라든지 감독들의 이제 인터뷰를 해서 언론에 이제 그 보도자료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그 배준호 선수의 좀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대회 초반에 부상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듣긴 했지만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았었거든요. 네. 본인이 설명한 게 이제 내전근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훈련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도 했고 사실 첫 경기에 명단에도 있긴 했었지만 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야 올라온 건데 저희가 얘기해 드렸을 때는 이 에콰도르전 때 이제 몸 상태가 다 올라온 것 같다. 그러니 저런 플레이 나온 거 아니냐 했더니 본인은 아직 100%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0, 90% 정도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 잘할 것이야 기대도 된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거죠. 예, 지금 본인도 너무나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자신감을 표한 건데 좀 겸손하기보다는 나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아마 본인도 많은 반응들을 봤을 거예요. 이 국내 언론뿐 아니라 외신에서도 특히 저희가 소개드린 남미 지역에서 마라도나까지 언급할 정도로 좋은 플레이들을 이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의욕이 강할 것 같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회 초반 특히 조별리그에 본인이 주전으로 못 뛴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보여드릴 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8강에 오른 것에 만족하지 않고 4강까지 그 뒤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이 경기뿐 아니라 2경기 더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 마음고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흥미롭게 알려진 사실이 최전방 공격수인 네. 이영준 선수와 룸메이트라는 거예요. 이영준 선수가 특히 많이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다른 동료들도 잘 얘기해줘서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 배준호 선수의 크로스 패스를 골로 연결하는 콤비 플레이를 펼치기도 했었잖아요. 이 8강전 나이지리아와의 경기도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2003년생 생일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만 19세고요. 많은 지금 20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이 솔직히 올 시즌에 K리그 경기를 거의 못 뛰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20세 이하 아시안컵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중요한 선수라면 경기를 뛰기 마련이거든요. 배준호 선수가 바로 그런 선수였어요. 20세 이하 대표팀에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리그 7경기를 뛰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1부 리그로 승격하는 과정에 또 K리그 데뷔골을 기록했고요. 또 20세 이하 아시안컵 예선전과 본선을 통틀어서는 3골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현재 폼이 좋고 꾸준히 잘하고 있는 선수라는 얘기입니다. 나이지리아와의 경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흥미롭게도 성인 대표팀 A매치에서는 나이지리아한테 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예, 특히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경기가 바로 이제 그 월드컵이었죠. 예,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이 박주영 선수의 엄청난 프리킥 골이 있었죠. 사실 그거보다는 더 인상에 강한 거는 야쿠브의 그렇죠. 잡이 아니었나요? 예. 네가 가라 16강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2대2로 비겼었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친선 경기로 이제 한국에서 나이지리아 많이 경기했는데
사실 뭐 그때 나이지리아 선수들이 시차 적응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늦게 들어온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한 번도 A매치에서 진 적이 없고요. 3승 2무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월드컵 이후에 2010년 8월에도 홈에서 친선 경기했을 때 2대1로 이겼었고 또 흥미로운 게 올림픽 대표 간의 4번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때도 친선전이긴 하지만 4번 다 이겼다. 네, 그러면서 나이지리아한테는 유난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0세 이하 대표팀 레벨에서도 우리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실제 만나기도 했었고 또 여러 번의 대결이 있었는데 2승 2패로 여기서는 호각이에요. 네, 근데 이게 2승 2패가 단순한 호각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요. 왜냐면은 나이지리아는 원래 20세 이하 대표팀 레벨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강팀이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선전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예, 이 나이지리아는 거의 뭐 아르헨티나 이런 팀들을 괴롭히던 팀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팀들이 연령대별 대표팀에서 유난히 강세를 보이는 게 약간은 나이 속이는 것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난 케이스가 많잖아요. 네. 최근에도 밝혀지는 뭐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뭐 그것들을 우리가 뭐 따질 게 아니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사실 이 정도 나이면은 뭐 성인 선수들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겨내야 된다. 기록을 살펴보면 역시 박주영 선수가 좀 나이지리아 킬러예요. 네. 2005년 이제 20세 월드컵 때 우리가 이겼을 때 박주영 선수, 백주원 선수의 골로 2대1 승리를 거뒀었고 안방에서 친선전 0대1로 졌었고 이제 2013년 대회 때는 우리가 0대1로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대결은 2016년 그러니까 1년 뒤에 있을 우리나라에서 열릴 20세 이하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그때 뭐 이승우 선수도 뛰고 했었는데 네. 3대0의 완승을 거뒀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 나이지리아는 어떻게 이제 16강에 올라왔느냐 어떻게 8강까지 왔느냐를 살펴보면 죽음의 조에 들어가서 선전을 했죠. 예, 그거 뭐 죽음의 D조에 들어가가지고 일단 뭐 도미니카 공화국한테 이제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한테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하지만 이제 브라질한테 0대2로 패하면서 다 2승 1패였어요. 전부 다. 하지만 골득실에서 이제 밀리면서 아쉽게 3위로 힘들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16강에서 이것 때문에 개최국인 A조1위 아르헨티나와 붙게 됐는데 여기서 2대0 완승을 거뒀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사실 쉬운 조에서 원래 이 팀 자체가 남미 예선에서 탈락한 팀임에도 쉬운 조에 있다 보니까 조 1위를 했던 거고 나이지리아는 힘든 조에서 3위. 그것도 2승 1패면은 사실상 어느 팀이 1위라고 보기도 애매한 거거든요. 서로 그냥 물고 물린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나이지리아가 아르헨티나한테는 확실한 비교 우위를 보여준 거죠. 특히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전에 많은 골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3위가 된 것이기도 하고 또 이탈리아도 8강에 올라가던 팀인데 그 팀을 조별리그에서 2대0으로 제압했잖아요. 특히 이탈리아는 브라질을 꺾었던 팀이기 때문에 네. 무시할 수 없는 성과였다. 그렇다면 이 나이지리아가 이 조별리그부터 16강까지 어떤 특징들을 보였느냐 득점 실점 과정을 보면 충분히 좀 눈에 띌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득점에 있어서 이탈리아전 선제골 같은 경우에는 문전 우측을 파고든 이제 크로스 패스를 라왈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팀이 좀 선굴군 축구, 롱볼 축구, 크로스 축구를 많이 시도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이 골키퍼의 롱패스인데요. 네. 이탈리아전 이제 쐐기골 장면이 그 골키퍼가 이제 롱패스를 넘겨준 거를 이제 그 왼쪽 측면 공격수인 썬데이가 받아서는 그대로 이제 배우를 침투에 들어가서 골키퍼와 1대1 장면에서 골을 넣은 거였죠. 이게 거쳐가지도 않고 직접 이제 이 선수가 받고 돌파하고 슈팅까지. 근데 받은 타이밍도 좋았고 돌파도 좋았고 사실 골키퍼가 각을 좁히고 나왔기 때문에 각도도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넣었던 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상대가 이탈리아가 동점골 넣기 위해 올라오면 이런 상황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워낙 운동 능력들이 좋다 보니까 뭐 첫 번째 골 장면 같은 경우도 거의 다이빙 헤딩 슈팅 골이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뭐 측면에서 크로스 올리면은 거의 탄력을 통해서 높이에서 눌러버리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아프리카 팀들이 세밀함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한국이 이번 그 U20 월드컵에서 가장 고전했던 경기가 내용적인 부분에선 전 감비아전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감비아의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다만 감비아가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아서 0대0 무승부가 됐던 거였죠. 네. 그런 가운데 이번 나이지리아도 그런 좀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선굴군 축구, 몸으로 부딪히는 축구, 속도로 이제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축구는 우리가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 골키퍼의 롱킥 장면은 이탈리아전 막판에 상대가 라인을 올렸기 때문에만 나온 장면이 아닙니다. 16강 아르헨티나전도 비슷한 패턴으로 골이 나오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건 경기 막판도 아니었어요. 하프라인까지
길게 찬 골키퍼의 킥이 바운드 됐을 때 이 볼을 나이지리아 선수가 헤더로 패스하고 여기서 흐른 공을 또 스루 패스로 연결해주면서 배후 침투를 통해 무함마드가 선제골을 넣었던 장면이거든요. 결국엔 기본적으로 골키퍼의 롱킥으로 바로 공격수에게 공을 배급하는 이런 축구를 좀 시도한다는 거예요. 골키퍼가 상당히 킥이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예. 두 번째 골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 장면 역시 아르헨티나가 한 골을 내주니까 올라온 상황이긴 해도 또 한 번 골키퍼가 롱킥 때리고 헤딩으로 흘려주고 이제 측면으로 빠진 공을 크로스로 올려주고 다이빙 헤더가 나왔던 골. 그러니까 다이빙 헤더도 잘하고 크로스도 좋고 골키퍼의 롱킥도 나오고 이런 패턴들이 분명히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장면들이다. 분명히 우리가 이런 긴 킥이 왔을 때 잘 붙어줘야 되고 잘라줘야 되고 뒤로 들어가는 선수를 잘 파악해줘야 된다. 반대로 이제 나이지리아 실점 장면을 보면 우리가 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브라질전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포스를 노린 장면에서 이제 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강점이 또 세트피스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 나이지리아 팀들 같은 경우는 조직력적인 부분에선 조금 단점이 있다 보니까 세트피스 수비에 있어서는 조금 약점을 드러내는 경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 팀들이 사실 조직력만 어느 정도 갖추면 워낙 피지컬적인 능력이 좋아서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나이지리아 자체가 대부분의 선수들이 나이지리아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조직적인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건 단점이 있죠. 말 그대로 제가 순수하게 타고난 운동 능력으로 축구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실제로 감독도 나이지리아 출신 감독이다 보니까 물론 그 감독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전략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뭐 이렇게 이끌어가는 감독으로 보이지는 않고 특히 브라질의 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트피스에서 골을 넣을 때는 유인하는 두 명의 움직임이 앞으로 싹싹 가고 그 뒤로 돌아 들어가면서 상대를 속였는데 이 장면은 앞에 그냥 뭐 나이지리아 수비가 없어요. 그냥 헤딩하는 선수를 뒤에서 붙어주기만 하는 그런 뭐 쉽게 허용하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브라질과의 경기에 실점할 때 또 하나는 선제골을 내주다 보니까 다 공격을 하다 올라갔다가 뒷공간을 내주고 역습으로 골을 먹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프랑스와의 경기도 이런 좋은 역습 패턴들을 보여줬던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나이지리아의 뒤를 공략할 수가 있다. 거기다가 이제 라인 컨트롤이 잘 안 되는 팀이죠. 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비적으로는 충분히 공략할 부분들이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원래도 이 역습이 나올 때 두 명의 선수가 더 좋은 위치를 먼저 차지하고 있었는데 브라질 선수들이 우다다 올라왔을 때 어디를 막아야 될지를 좀 정리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보시면 왼쪽에 두 명의 브라질 선수가 아예 프리하게 있다 보니까 패스를 줄 때가 많았었어요. 역할 분담이 잘 안 된다. 결국엔 조직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렇다면 나이지리아는 어떤 포메이션을 쓰고 또 어떤 선수들을 주목해야 되느냐? 일단은 대회 기간 동안 두 개의 포메이션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전 같은 경우는 4-2-3-1 포메이션을 썼고요. 또 이제 아르헨티나와의 16강전에서는 4-3-3 포메이션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뭐 상대 팀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 때는 4-2-3-1 그리고 조금 더 수비적으로 나설 때는 4-3-3을 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이탈리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조별리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경기 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경기를 이제 이기고 나서 브라질전도 그대로 4-2-3-1을 썼다가 완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4-3-3으로 이제 바꾸는 선택을 내렸었고 아마 한국과의 경기도 4-3-3을 이제 유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아르헨티나전의 경기력이 가장 좋았다라는 이제 평가들을 받고 있다 보니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 주목할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팀은 그래도 측면 공격수인 주드 선데이가 에이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공격 쪽에서는 예, 왼쪽 윙에서 주로 뛰고 하지만 이제 오른쪽 윙도 뛸 수 있는 선수인데요. 현재 그 나이지리아 리그 구단인 레알 사피레에서 뛰고 있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20세 이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도 예선에서도 그러니까 출전을 했던 선수였고 그래서 6경기 출전해서 2골을 넣었었고요.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4경기 모두 출전해가지고 한 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 골이 이탈리아전 그 골키퍼가 길게 넘겨준 거를 이제 골로 연결을 한 거였는데요. 지금 나이지리아는 확실한 주 스코어가 없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최다골이 한 골인 거거든요. 거의 2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어요. 그래도 선데이가 팀 내에서는 가장 많은 슈팅 15회를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프린트도 231회로 예, 가장 많이 기록을 했고요. 패스를 받은 그 공격을 받은 부분에서도 171회였고요. 상대의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이제 볼을 받은 횟수도 83회로 가장 많거든요. 이 선수가 결국은 빈 공간에서 상당히 많은 침투들을 가져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이제 이 선수 쪽으로 많이 공이 올 것이고 우리는 이 선수를 잘 막지 못한다면 여기서 나온 돌파, 크로스 혹은 슈팅으로 실점을 할 수 있는 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선수
최전방 공격수인 우메 에마누엘인데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사실상 가짜 9번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좌우 윙포워드들의 이제 침투를 이끌어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리아 리그에 이제 보테프에서 뛰고 있는 건데요. 몇 안 되는 유럽파 선수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러면서 이미 이번 시즌 불가리아 리그 보테프가 나름 불가리아에서는 명문 구단이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초반에는 교체 출전을 했었으나 이제 왜냐면 이적해 가고 나서 이제 10월부터 뛰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교체로 나오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2월부터 주전 자리를 완전히 꿰차면서 지금은 중용되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전 초반에는 이제 2군 팀에서 이제 하브리그에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실력 괜찮으니까 조금씩 뛰기 시작했고, 뭐 지난 3월 달에 리그 데뷔골을 넣기도 했고, 그러니까 대회 차출 전까지는 조금 이제 주전으로 자리를 굳혀가던 와중이니까 아주 뭐 주의해야 될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2경기 빠진 거는 20세 이하 월드컵 때문에 빠진 거니까요. 근데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골은 없지만은 2도움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선수가 이제 수비적인 압박도 가장 많이 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102회로. 그러니까 앞에서 싸워주면서 그러면서 동료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꾸준히라는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대회를 앞둔 신선 경기에서 골맛을 봤다라고 하니까 이 선수가 직접 골을 넣을 수도 있는 상황. 썬데이와 엠마누엘 이 두 선수를 잘 막아야 된다. 다만 근데 이 선수 골은 그렇게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불가리아 리그에서도 14경기를 거의 선발로 나왔으면서도 한 골밖에 넣지 못했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클럽 레벨에서 보더라도 이 선수는 골을 기대하기는 힘든 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꾸준히 일할 때 다른 선수들의 침투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번 대회를 16세의 나이로 참가한 주전 선수가 있다. 바로 나이지리아의 다니엘 다가 선수입니다. 예, 다니엘 다가 같은 경우는 다카다 팀에서 현재 뛰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 리그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모두 다 소화가 가능한 선수긴 합니다. 위치상으로는. 사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20세 이하 예선에서는 한 경기밖에 출전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중용되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월드컵 본선에서 이제 중용되면서 4경기 모두 선발 출전해가지고 뛰고 있는데요. 일단 세부 기록들을 보시면은 수비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선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당 가로채기 3회 엄청 많은 거거든요. 네. 사실 3개씩 못 기록해요. 가로채기 1.5개만 해도 많은 건데 3개씩 기록을 하는 거고 또 이제 경기당 태클도 3회로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클리어링도 2회로 미드필더로서는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선수가 패스는 그렇게 정교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패스 성공률은 7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전형적으로 뭐 플레이메이커형 선수라기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조금 싸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다만 이 선수가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당 드리블 횟수가 1회인데 더 놀라운 게 드리블 성공률이 80%에 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 16세임에도 경합 승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전체 경합 승률은 54%로 나오는데요. 저게 왜 그러냐면요. 키가 작다 보니까 공중볼 경합 승률이 떨어져가지고 11%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라운드볼 경합 승률은 무려 67%예요. 예, 게다가 경기당 5번이니까 5번 정도 경합해서 공을 따오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선수는, 이 선수는 사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에서 확고한 주전보다는 조금 로테이션 자원이긴 한데요. 그래도 넣은 이유가 AC 밀란 명문에서 이제 뛰는 선수다 보니까 넣은 건데, 이제 빅토르 엘레투 선수인 거죠. 예, 이 선수 등번호도 10번이니까 뭐 팀 내에서 그래도 기대를 받고 있는, 왜냐? 밀란 뉴스니까. 네. 밀란 뉴스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렇죠. 주목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커리어를 보면 밀란의 유스 팀에서 명확하게 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2021년에 밀란 17세 이하 팀에 와가지고 현재 이제 프리마베라에서 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전으로 현재 뛰고 있으면서 30경기 1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특히 이제 2022-2023 시즌부터 이제 이 유스 팀에서도 좀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출전 시간이 확 늘어난 상태니까 분명히 이제 재능을 조금 꽃피우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UEFA 유스 리그에서 뛰기도 했고요. 유스들의 챔피언스 리그인 거잖아요. 그렇죠.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한 팀들의 유스 팀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붙는 거다 보니까 유럽 명문 팀들의 유망주들과 자웅을 겨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그래도 4경기 모두 출전을 하긴 했어요. 물론 뭐 선발 출전한 거는 이탈리아전과 브라질전 2경기밖에 되지는 않지만요. 이 선수가 그 아르헨티나전에는 이제 선발 출전하지 못했으나 교체 출전해가지고 도움을 올리면서 2대0 승리에 기여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조별리그 이탈리아, 브라질전에도 선발 출전을 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컨디션에 따라서 한국전에 선발로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조금 저는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가도 그렇고 엘레토도 그렇고 둘 다 이제 키가 작다는 건 공통점이 있거든요. 예. 이 둘을 동시에 내세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엘레토는 다가가 중용이 되면서 조금은 피를 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도 어쨌건 세트피스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단신의 선수 2명을 미드필더에 박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목할 선수. 사실 이 선수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선수인 건데요. 나이지리아의 주장이자 이미 성인 대표팀에도 출전한 경험이 있는 다니엘 바메입니다. 예. 이 선수 이제 169cm로 굉장히 작은데요. 근데 센터백도 볼 수 있고 오른쪽 풀백도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제가 나이지리아 성인 대표팀에서 뛴 경험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코스타리카와의 지난해 11월 경기 평가전에 이제 선발 출전해가지고 90분을 소화를 했었습니다. 예, 이게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많은 팀들이 신선 관계를 하는데 스파링 파트너로 나이지리아가 나섰을 때 네. 소집이 됐던 유망주고 현재 그 나이지리아 20세 이하 대표팀에서 거의 이제 오른쪽 풀백 위주로 네. 뛰고 있어요. 신체 조건이 좀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23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선수는 여기저기 다 불려가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미래를 책임질 오른쪽 풀백이라고 봐도 무방한 건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전 경기 그것도 풀타임을 소화를 한 거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게요. 이 선수가 패스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풀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활동량도 가장 많아요. 예. 42.22km로. 그리고 또 이제 패스들이 찔러주는 패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라인 브레이크 이런 것들도 가장 많아요. 시도도 많고 성공도 많고. 예, 그 정도로 이 선수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나이지리아 공격의 기점 역할을 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측면에 있지만 좀 가운데로 예. 들어오면서 또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오른쪽에서 바메이가 플레이메이킹을 거의 하면서 볼을 끌고 가다가 반대쪽으로 넘기면 썬데이가 이제 공격을 하는 형태로 스위칭 플레이들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목할 선수는 스웨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인 아벨 오쿠우체인데요. 이 선수는 현재 그 스웨덴 리그 트렐레보리 팀에서 뛰고 있는 건데요. 185cm의 장신, 뭐 신체 조건도 좋은 선수고요. 이 선수가 이제 트렐레보리에 입단을 한 거는 2021년에 입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원 소속팀이었던 트리플 44로 임대를 갔다가 이번 시즌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합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초반에는 조금 출전 기회를 얻었으나 이후에는 또 아무래도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에 참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빠지게 된 거였죠.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일단 뭐 20세 이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거의 주전으로 활약을 하면서 이제 그 월드컵 본선 진출을 견인을 했고요. 또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도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당 가로채기 숫자가 센터백 치고 많은 편이에요. 1.8이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요. 다만 이제 태클은 많이 기록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아무래도 센터백들은 태클을 많이 하면 조금 안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클리어링은 상당히 많이 기록할 정도로 수비 라인에서 거의 쓰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경기당 6.8이니까 운전에서의 위험 상황을 이 선수가 다 걷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선수가 그 나이지리아의 공격 패턴 중에 중요한 게 골키퍼의 롱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골키퍼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과연 이 선수가 정말 19세가 맞는지. 예. 저 얼굴 보고 대랑의 느낌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이지리아 수문장인 치조케 아니아보소인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우크라이나 리그 이적을 확정을 지어놨죠. 그래서 여름에 합류할 예정이죠. 폴리시아에서 뛸 예정인 건데요. 예, 나이지리아의 이제 자이언트 브릴라스에서 이제 폴리시아로 이적을 하게 된 것은 분명 이 선수가 뭐 연령별 팀에서 보였던 잠재력을 좀 인정받은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도 20세 이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그때도 이제 주전으로 활약을 하면서 이제 그 본선 진출에 견인을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선수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이탈리아전에서 도움을 올렸다는 건데요. 일단 뭐 세부 기록을 놓고 보면은 이 선수가 골키퍼임에도 볼터치도 상당히 많이 가져가요. 예. 이것은 33.5회면은 거의 어지간한 그 미드필더도 이 정도 가져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좌우 풀백이나 공격수나 측면 공격수보다는 도리어 볼터치를 더 많이 가져갈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빅찬스 메이킹 한 번을 기록을 했고요. 키패스도 경기당 0.3회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67%긴 하지만은 특히 이제 그 수비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은 90%에 달해요. 예. 그 정도로 상당히 높은 패스 성공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단순히 이제 그가 패스 능력만 갖춘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선방도 상당히 잘 하는데요. 선방률이 무려 83%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경기당 3.8회 선방을 하고 있으니까 한 4개 정도의 슈팅을 맞고 있기도 하고, 또 보시면 경기당 키패스가 0.3회인데 이제 경기당 롱패스를 또 4개씩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이제 공격수한테 뻥 때리는 그 공격 패턴이 많이 나온다. 우리가 정말 이 골키퍼가 골킥하거나 그냥 찰 때 집중해야 된다. 뒷공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한국이 지금 계속해서 역배당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프랑스도 잡았고 지금 에콰도르도 잡았고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어도 이제 여전히 정배당은 나이지리아예요. 예. 그래도 많이 줄였네요. 예. 이전보단 많이 줄였네요. 많이 줄었어요. 예. 왜냐하면 나이지리아 승이 뭐 1점대긴 해도 1.91배니까 거의 조금 2배에 가깝고 원래는 네. 이제 1.5배 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대한민국이 승리 3.81배. 원래 그전에 4배, 5배 이 정도 그렇죠. 나왔는데 5배 나왔죠. 예. 네. 근데 이제 3배대로 떨어졌다. 이거는 이게 한국 만만히 못 보겠다. 한국도 4강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준결승에 가도 여전히 한국이 배당이 크게 밀릴 겁니다. 왜냐면은 이탈리아랑 콜롬비아 두 팀 다 강팀들이거든요. 예. 어찌됐거나 우리가 이 나이지리아를 넘는다면 4강전 내지 나이지리아를 넘는다면 대회 일정을 마지막까지 소화하게 되거든요. 과연 대한민국 2회 연속 4강 그리고 또 한 번 결승에 오르는 기적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